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간단한 주주 간담회 내용, 그리고 LB그룹이 카티 기업 베리스모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이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LB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5% 하락한 4만 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봉이 나와서 4만 1,0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면 딱 이 라인을 맞춰주게 돼요. 그래서 나름 지지가 좀 강한 다음에 재차 자리 만들고 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어저께 살짝 퉁퉁한 캔들이 나와서 특별한 악재 없이 질질질 세면 어쩌나 라는 걱정도 있었죠.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4만원대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현재는 반격을 위한 자리 만드는 과정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L생 역시 동일한데요. LB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L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미세하게 조금씩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LB는 나름 요거보다는 좀 더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L생 같은 경우도 여기 조금 미세하긴 하지만 12,50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다면 요거보다는 좀 더 나은 수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짝 LB보다는 수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LB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넥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넥사 이야기를 거의 매일 전해드렸는데 오늘 감사 보고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며칠 계속해서 넥사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미친놈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 이제 하다 넥사도 빠는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 외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괜히 시간 잡아먹으려고 뭐 조회수 늘리려고 뭐 여러 다른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니까 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넥사도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예전에 이를테면 셀트, 셀케, 셀제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때는 이게 더 잘 가고 어느 때는 이 차트 모습이 좀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지극히 정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미친놈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만 좀 보시면 글쎄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차트 모습이랑 사실 이 당시 때 차트 모습이랑은 수급 요건은 좀 비슷해요.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 당시 때는 도로함이 타불이 된 상태에서 다시 거의 장악 형태가 나온 모습이고 얘 같은 경우는 되돌림에서 이렇게 나온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넥사는 이런 특징이 많긴 해요. 이 당시 때도 보시면 이런 상승 다음에 조금 되돌린 구간에서 이런 장악 패턴 나오고 그 다음 날도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고 조금 쉬었어요. 쉬다가 재차 장악 나오면서 또 다시 상승, 그 다음 날까지 상승했던 이런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넥사도 이번에는 한번 여기 라인을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한 이유는 감사 보고서도 제출을 했고요. 이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노젠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 향체 효능이 90% 이상이더라. 그리고 중화항체 반응은 평균 4배 이상이더라 라는 것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넥사가 임원진 개편이 있었죠. 그러면서 넥사의 이제 사업의 재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콤부차가 뭐 대단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 단디바이오 폐혈증 치료제 임상 1상 진입, 그리고 뭐 나노젠 상장권도 있겠고요. 이뮤노믹 상장권도 있겠고요. HBS 시스템이 어떻게 잘 융화되면서 움직이면서 앞으로 넥사의 추가 상승을 위한 탄력을 높여갈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넥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간단히 주주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주 간담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주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뭐 오늘 늦은 시간 내지는 내일 정도에 유튜브로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처음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 진회장 인터뷰 내용 분석한 걸 제가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셨던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인터뷰를 업로드를 하는 것이냐, 뭐 하는 거냐,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했던 분도 많이 계셨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누구는, 잘 아시는 그 누구는 투자하기 전에 회사 대표랑 식사한 다음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사실 대표를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해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추론을 해서 잘 분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오늘 진 회장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 주주 간담회니까 작년에는 주주 간담회가 없었고 2019년도에는 주주 간담회 가 있었는데, 사실 주주 간담회에서 대표도 참석하고 하니까 사실 좀 우리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는 보는데, 사실 여지껏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미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추론했던 내용들이어서. 그런데 나름 저는 오늘 의미 있었던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가 또 몇 차례 추론해 본 거이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 NDA 지원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애초에 2019년 말에 예정이었죠, NDA 신청이. 근데 그 당시 때 약간 연기가 돼서 이제 2020년 작년 3월 내지는 4월에 NDA를 신청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진 회장이 정확히 기억을 하네요. 중국말로는 춘지에, 우리나라는 이제 설날이었죠. 설날 연휴 끝나자마자 이제 코비드가 중국 우한에서 상당히 심했었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뭐 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애로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LB가 갑의 위치에서 좀 세게 한번 불러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외에 3년 4년 전에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특히 바이오 그룹들입니다. 회사 가치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되겠죠. 리보세라님이라는 무형재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애로가 거의 판단 기준이었는데, 이미 상용화가 다 된 상황에서 글로벌 인산 3상도 마무리하고 했고, 이제 곧 상업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태여 꼭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로열티를 좀 더 높게 한번 불러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019년 주주간담회 때 진 회장은 이제 일본 애로권 얘기하면서 우리한테는 2개의 지도가 있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 지도 2개가 있으면은 좋긴 하겠지만 꼭 2개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국 항서랑도 수많은 임상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수많은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구태여 2개가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이미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애로를 급하게, 그러니까 더 이렇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데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지만 더 큰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최근에 가장 의문이 많았었죠. 켈레가 데켄케, 이게 과연 시점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었다 라고 말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오늘 여기가 좀 포인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잘 아시겠지만 위암 말기로 NDA 목표를 한 거는 빠른 시장 침투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위암 3차, 4차로 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치료제도 없었고, 그 당시 때는 희귀 의약품으로도 지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치료제가 나오게 됐지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만약에 위암 3차로 나온다면 론서프라는 경쟁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연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살짝 위암 말기로 NDA 신청이 지연이 되니까, 만약이라도 위암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어쨌든 위암 말기로 NDA 신청을 먼저 해도 품목 허가는 선양 남성암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양 남성암은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고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미 FDA에서도 리보세라님, 특히 선양 남성암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위암 말기보다 NDA 신청을 늦게 해도 품목 허가는 선양 남성암이 먼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양 남성암은 현재 표준 치료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약가를 결정을 할 때 제한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듯 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물론 그 당시 때는 이제 추론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럼 만약에 위암 말기 NDA를 확인할 텐데 선양암이 먼저 나온다면 약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럼 일부러 고의로 위암 말기 NDA 신청을 조금 더 지연시키겠네? 선양 남성암 품목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 위암 말기를 좀 더 NDA 신청을 지연하겠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 살짝 그거는 약간 곡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올해 안에 항암 신약 2개가 탄생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단한 핵심 주주간담회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회사에서 주주간담회 내용 이렇게 업로드를 할 것 같은데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저도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스모 지분 투자 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중요한 게 지분 투자야? 이미 넥사도 그랬고 LG도 그랬고 이민유믹도 그렇고 할 것 다 했으면서 지금 현재 NDA 올인해도 못마땅할 처지에 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현재 시장의 요구치는, LB한테 바라는 요구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NDA에 집중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HLB의 장기 목표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조금 중장기로 간암 출시될 때까지만 가져가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다 볼 거다, 5년 내 5개 항암제 다 출시되는 것까지 나는 쭉 지켜보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직 회사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데 위암 1차 치료제 정도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약이지만 바이오 산업이지만 이게 큰 카테고리에서는 과학기술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신기술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비록 리보세라닙이 좋은 약이고 우리 HBS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지만 차세대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물론 리보세라닙도 좋긴 하지만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 회장도 바이오 산업을 시간과 돈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사오는 전략을 택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암 1차 치료제 정도 나온 다음에 포트를 이제 살짝 옮기려고 했죠. 세포 치료제 쪽으로.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NK 쪽은 하나 있고 카티 쪽은 없었는데 카티 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LB가 세포 치료제 쪽, 특히 카티 세포 치료제 쪽, 그러니까 더 큰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당장 성과는 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 역시도 때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분명 한 단계 더 업된, 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성과는 이거를 인수를 해서, 물론 지분 투자이긴 한데 지금 지분 투자를 해서 당장의 성과는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리보세라님이 출시가 되고 이제 HBS 시스템이 잘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추가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현재 전기차 시장이 이제 대세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세포 치료제로 LB가 리보세라닙 이후에 한 단계 더 업,
신기술을 갖고 있으면 성장 동력이 더 커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그룹이 카티 치료제 개발사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에 오른다. LG가 1,000만 달러, LB가 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LG는 지분 20%, LB는 지분 10%, 그래서 총 베리스모 지분 30%를 확보를 한다. 향후 지분 투자에 대한 우선적 권리도 보유함으로써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베리스모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카티 치료제의 킴리아의 개발자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을 했고요. 카티 치료제 대비 효과, 안정성 등에서 한층 진보된 KIR 카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이다. 그러니까 베리스모는 카티보다 한 단계 업된 KIR 카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기존 카티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카티 치료제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KIR 카를 개발한 마이클 밀룸 박사, 그리고 최초로 임상용 카티를 생산한 이런 도널드 시걸 박사, 그리고 바이오 벤처 인큐베이팅을 진행한 브라이언 킴 박사가 공동 창업자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카티 부분 최다 특허를 보유한 펜실베니아 대학 역시 5.72%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이뮤노믹 인수를 할 때도 대학들이랑 상당히 연계 효과가 좋았죠. 이 역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티 분야 최고 권위자인 마이크 밀론 박사와 킴리아를 개발한 카해준 박사가 임상 및 기술 자문으로 KIR 카의 상업화를 위한 연구를 지도한다. 그래서 밀론 박사, 카해준 박사가 연구를 지도하는데, 이분들은 참고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지금 현재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이라도 수상을 한다면, 물론 이제 베리모 이제 KR 카가 상업화되려면 물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이라도 또 노벨상 이렇게 명단에 올라온다면 분명 LB한테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시장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카티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1세대 항암제는 독성 항암제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냥 핵을 때리는 거예요. 핵을 갖다가 전쟁하는데 핵을 갖다 뻥 때려가지고 전멸시키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암을 전멸을 시키는데 여타 다른 정상세포도 분명히 파괴가 되겠죠. 2세대 표적 항암제는 말 그대로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거지 개만 타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역시도 약간 단점은 있죠. 근데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최근 이렇게 특수부대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던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암만 공격하는 특수 이렇게 부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공대로 보시면 돼요. 암만 찾아서 공격하는, 그래서 T세포, NK세포가 있는데 요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B는 이번 지분 참여를 통해 최대 주주가 되면 경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경영에도 참여하려면 우호 지분이 있어야 되고, 통제권을 행사를 하려면 분명 좀 더 지분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분 확보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플러스 결론적으로는 중국 포함 아시아 사업을 예상하고 이렇게 지금 지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카티의 여기 아시아 사업권 역시 좀 커 보이고, 플러스 HBS의 저변을 더욱 확장한 게 되겠죠, 결론은. 그리고 여타 다른 LB그룹의 기업들이랑 더 많은 협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시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LB의 목표 그리고 LG의 목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크게 보시면 장기 전략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 더 추가를 했다. 그래서 플러스 아시아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 아시아 시장 그러면 지금 이뮤노믹도 브레인 센터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항서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 저기 아세안 쪽은 나노젠 쪽으로도 이렇게 막 확대를 하고 있고, 등등등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 전략이고 아시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0.5% 하락을 했는데, 사실 나온 내용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거죠. 우리는 좀 빠른 결과를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살짝 조정이 되니까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매일 드리는 말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현재는 기다리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네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